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연애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또 남자와 여자라는 공통점, 그런 뼈대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지나치게 사람들의 다양성과 자기 기호로 이 연애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불변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 디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실, 이 원칙들을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긴가민가 이렇게 될까 뭐 저렇게 될까 같은 게 참 많은데, 연애에서는 그런 원칙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가 지냈으니까 혼자 생활이 괜찮지 않나요?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허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개인적 의견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여버리는 것보다도 원칙을 확인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원칙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지금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같다고 말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남자는 우리가 외모로도 다르죠. 골격과 근력이 남자가 여성보다 사실 크고 단단하고 강하잖아요. 물론 예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뭐랄까요,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깨가 넓고 다리가 짧고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힘쓰기에 안정적이고요, 평균적으로 우뇌가 발달하여 있기 때문에 시공간, 추상적인 능력이 발달해 있고 설계나 도면을 보는데 아주 능합니다. 지도를 본다든지. 그리고 남자는 시각과 후각에 민감하여서 유혹이 되기가 쉽습니다. 겉의 것으로. 그러나 반면 여자는 몸이 부드럽고 허리가 길며 피부가 부드러워서 포용하기에 적합하고요, 남성보다 더 많은 갑상선의 작용으로 추위에 강하고 근육량이 적으며 지방층이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정서적으로는 기복이 심하고 잘 웃고 잘 웁니다. 갑상선 질환도 훨씬 많죠.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남성보다 많고 적혈도는 20%가 더 적어서 쉽게 피로해지고요, 현기증을 잘 느낍니다. 남자가 일하는 게 맞아요. 남자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남성보다 좌우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여자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좌우 정보 교환이 30%가 더 빠릅니다, 남자보다. 그러니까 직관이 발달해 있죠. 남자들은 설계도라든지 논리적인 거에 강하지만 여자들은 좌우 정보 교환이 빠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통찰을 해요. 그래서 설명은 못하지만 맞는 경우가 많죠.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시야가 발달해서 한꺼번에 더 넓은 범위를 살피고,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잘 감지합니다. 아이를 더 잘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청각과 촉각, 분위기에 민감하여서 이것에 마음을 유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정서적인 차이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적인 차이. 남자는 경쟁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라 성취감을 원하고 그룹 내에서 자신의 영역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은. 남성은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지키고 영향을 발휘할 공간이 없는 것은 존재감을 상실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성취감을 느낄 영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자신의 일을 자아의 연장으로 생각해 일에 실패할 때 자아의 실패로 느낍니다. 남자는 뭔가 했을 때,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죠. 남성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정과 정서의 문제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공감해주길 바라는 것은 길이 없는 위로를 계속해서 헤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남자가 미치게 만들고 깨부수게 한다. 이게 제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자는 반면 수용적이고 인격 욕구 지향적이라 소속감을 원합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면 남성보다 더 힘들어하는 편이고요, 반대로 이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은 남편과 가족에게 이것이 충족되기를 원하는데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존중감을 느끼지 못할 때 자아의 실패가 일으킵니다. 남자들 아시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남녀 관계에서 적합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제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다름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름이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나를 주장하실 때는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되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이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여기서 사람은 이십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것을, for it, 그것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근데 반면 여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를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for him. 아까는 for it이었는데 남자는 for it. 일을 위해서 지었지만 여자는 for him. 그 일을 하는 남자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럼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필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수단과 도움을 의미하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을 말할 때 에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신과 같은 존재죠. 어떤 뭔가 일을 할 때 남자는 너무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과정을 점검하게 만들죠. 여행을 가더라도 남자는 휴게소는 말 그대로 잠깐 거치는 곳이죠. 영주민들이죠. 잠깐 거쳤다 빨리 가야 돼. 가서 놀아야 되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 그 여행 자체의 목적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그 여자는 휴게소에서 왜 이렇게 얼굴집 풀리고 있냐.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릴렉스 하자. 우리가 사실 이게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남자들은 합니다. 그때는 또.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다르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싸움의 원인이기지만 축복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많은 현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이 우상이 된 시대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깨트립니다. 여성들은 지금까지 외부 수입 활동을 하기보다는 가정을 돌보고 그에 따른 일들을 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가정 수입의 대부분이 남성에 의존하고 있었고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용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가정 수입 또한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입이 없는 가정에서 수입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되어져 버렸고 그래서 여자들도 수입 활동에 밀리게 되고 특별히 돈이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 가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경우에는 물질이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면서 학습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것이 되었고 존경의 대상의 기준, 이게 부자들이 이제 존경받는 스타일이 되고 있죠. 일을 하는 이유와 심지어 결과적으로 행복의 기준까지 돈을 얼마나 버느냐의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돈을 적게 벌면 가치 없는 일을 돈을 적게 벌면 가치 없는 일로 여기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여성들도 남성을 폄하하게 되고 남성들도 여성을 동시에 폄하하게 되는 돈 때문에 아주 그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 역할과 어떤 이론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남아 선호사상은 우리 과거의 것이었지만 여전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같은 거 여러분 사회 구조적인 차별을 넘어서 성 자체에 대한 차별까지 거부하고 있죠. 저도 사회 구조에 대한 차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역할론에 빠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여성들도 당연히 엔지니어들이 좋은 엔지니어들이 배출이 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 자체에 대한 차별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은 남자를 존중하고 이중적인 남자를 존중하고 또 관계 중립적인 여자를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때는 굉장히 축복된 관계가 된다면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페미니즘에 반대해서 요즘 남성 연대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틀린 내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남자,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리고 정욕이 있죠. 존귀하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 즐거운 상대를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착각해요. 자기 자신이 안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기가
자기가 육체를 내어줄 때 어떤 관계, 가치를 위해서 내어 죽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허용하는 것이. 이성 교제할 때 육체를 허용하는 것은 관계를 깨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있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남자의 행동들이 있어요. 남자가 책임감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다 게으른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움만 취하려고 하는 것. 다 이성교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에요. 또 억압이 있습니다. 노동을 위한 신체적 조건이, 이게 강한 이 신체적 조건이 폭력을 쓰는 남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누구라도 폭력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힘이 있는데 칼이 있는데 뭐라도 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폭력을 쓸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훨씬 더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몸을 적게 허용하고.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역할을 향한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보다 더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을 여자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투의 대상, 마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이죠. 그리고 그 탐욕을 하는 데 있어서 유혹을 부립니다. 탐욕하는 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 그리고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데시벨이 높죠. 이 자체가, 그리고 피부 톤이 부드럽고요. 이 자체가 이미 유혹적입니다. 존재로도 유혹적이에요. 남자가 볼 때는. 여자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혹적이라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대놓고 유혹을 한다든지 또 여자의 어떤 그 행동들을 할 때 남자가 이렇게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또 이 교만한 것이 있죠. 똑똑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바른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도 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우리 집에서 보수주의자다. 나는 진보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에 속해 있지 않다 해도 우리 가정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도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을 성경 바로와 알기를 통해서 지속적인 그리고 또 공개적인 성경 공부로 성경에 기초한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 66권의 가치관이 스며들게 돼요. 그 사람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동의하게 되고 고민하다가 그것이 맞다 싶으면 또 동의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세계관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좋은 배우자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남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여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하는 그 자체가 좋은 이성교제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준비들,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 행동, 자기만의 특별한 문제 감정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성향을 자기가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하는 부분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점검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담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내 문제를 오픈할 수 있고 우리 1대1이 참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1대1이 꼭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내 성향이 체크가 되기도 하고 내 약점에 대해서 다른 어떤 목자님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그리고 또 상담하게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만한 선배나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꿔나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런 강의가 아니라 목사님 사실 저는 야동을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야동을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동. 왜냐하면 야동은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나중에 여자를 만나면 야동의 배우와 그 여자, 내 여자친구를 다르게 볼 거라고 착각하죠. 이제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미 멀쩡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동, 여성을 상업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도구로 바라보는 눈이 야동을 통해서 길어집니다. 야동을 보다 보면은 여자를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배우자한테 안 그럴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합니다. 묵습니다, 갑자기.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 너무 지금 야동얘기 하니까 형제들 지금 너무 뜨끔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영 강사님 그 유명한 말씀 하셨죠. 야동을 성공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도 안 본다. 한 번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없다. 아니, 한 번도 야구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으면 자유롭습니다. 몸에 더 활기가 넘치고요. 힘이 있습니다. 늘 만성 피로인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장님들은 따끔합니다.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끊으시길 바라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뭐랄까 명언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면서 내가 능치 못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중독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으로. 자, 이제 결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제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상형은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이상형이에요? 자기 이상형도 자기가 바뀌는데, 매번. 이상형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 이상형을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이 있고, 그 노력해주는 상대방이 있을 뿐이죠. 이성교제에 적합한 시기를 알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가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가정이 있으면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내가 이런 것을 교육하겠다, 특별히 성경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취하겠다, 아니면 성교단체에 보내겠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손 한번 잡고 싶다, 뽀뽀 한번 하고 싶다. 이성교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가정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이 이성교제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희생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희생할 준비로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같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불행해. 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 그래서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을 구속할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믿기만 구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알겠습니까? 죽도록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일하리, 내가 죽도록 헌신하리, 내가 그의 자녀를 양육하리. 그럼 이런 헌신의 마음이 이성교제지. 내가 행복해져야지, 손잡고 다녀야지.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거기 따라오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행복하기 위해서 이성교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 번째, 나는 배우자 선택에 대한 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이성교제에 대한 권유를 받고 있는가? 자, 이제 니쯤 되면 이제 사귀어도 될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결혼하면 안 될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나는 결혼에 대한 예비 교육이나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가? 혹은 받을 계획이 있는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 예비학교라든지 아니면 우리 ESF에서 하는 DTC 이성교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받아 적고 있는가? 아니면 매번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소화시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오늘도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면 식은 안 됩니다. 이성교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성교제는 실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만남 자체가 내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너무 큰 산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작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원 강사님이랑 혜진 강사님이 일단은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만남 자체를 위한 우리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혼에 대한 작은 언덕이라니까요. 이것은 넘어가면 훨씬 더 어려운 언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결혼 회사가 그게 진짜입니다. 어떤 설렘이 다 사라지고 나서 우리의 어떤 다름을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그 부분이 진짜거든요. 그 산. 이 앞에 있는 산을 너무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 뒤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산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갈 때, 나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고 내 인격을 연마해갈 때, 이 작은 언덕을 너무 쉽게 넘어가게 돼요. 만남이 생각보다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 뒤에 있는 산이 훨씬 더 큰 산이니까. 솔직히 갑자기 손 득득 잡고 연애 시작하는 건 낫지 않아요? 오픈카 채팅방에서 연애 시작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자꾸 연애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마치었으면 좋겠는데, 예, 마무리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강의 준비할 때 봤었던 책을 조금 그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성균에 들으면 잘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 우리 애를 써야 돼요. 내가 결정도 해야 되고요. 책을 사야 돼요, 구체적으로. 책을 사라고, 책을 구체적으로 사. 내가 이성균 잘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보여줘야 돼요. 거짓되게 하지 말고 책을 사서 읽어요, 최소한. 그리고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해도 한번 첫 번째 연애하다 보면 엄청나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구체적인 내 정도면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결혼 예비학교에 등록한다든지, 뭐 수영학교도 결혼 예비학교 많이 하거든요. 수영학교회, 해모항교회, 그 다음에 저기 부전교회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호산교회는 하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일이 바뀌었던데,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직접 수강을 하시고, 수강 안 하시는 거 많죠? 저도 결혼 예비학교 2번이나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인가? 그거는 한 2주나 가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때 뭐, 이제 신랑이 들어간다고 안 갔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 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가시고, 책도 읽으시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은 잠깐 이렇게 이그니션 했다, 점화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빨리 만나서 손 한번 잡아보고 싶었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4년쯤 돼서, 내가 졸업하고 한 2년쯤 돼서는 연애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게 기도해야 돼. 야한 것으로부터 내놓으시기. 여자들도 그런 탐욕과 어그러진 성 역할로에 대해서 어그러진 마음들을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고, 내가 좋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실적인 에제르가 될 수 있게 기도해요. 기도하시고, 책 사시고, 등록하시고, 행동하는 우리 이맨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외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자매들, 정말 귀한 미래의 또 배우자들인데,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 마음에 성령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또 이 젊을 때에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그래서 그 영혼을 빚어가는데 하나님이 게으르지 않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참 내 짝은 누구일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데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